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21주 연속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88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 부족과 공사비 인상으로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20곳에 총 3,704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청년 특화주택 5곳, 일자리 연계형 11곳, 고령자 복지주택 4곳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주택경기 전망지수가 10개월 만에 기준선을 회복했습니다.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을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또 목표를 세웠으면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또 노력도 하게 되죠. 지금 가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목표 점검해보기에 딱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재테크 관련 목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재테크 관련 목표들 지금 어디까지 좀 이뤄지셨나요? 하나도 아니면 아예 시작도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성공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금요일이죠. 왠지 월요일 같은 금요일인데요. 자, 일단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해야겠죠. 자,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방금 아나운서께서 이제 쪽지 뉴스를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상승했는지가 좀 됐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인터넷도 많이 보고 하는데 또 앞으로 또 폭락을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갈팡질팡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장기 시계선을 봤을 때는 항상 상승하더라. 부동산이라는 게. 왜냐? 돈이 풀리잖아요. 돈이 풀리는 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항상 그만큼 또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다 대부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또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죠. 가장 좋은 자산, 안전한 자산보다 바로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라는 게 제 전망이고요. 그럼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디다가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릴 것이냐, 이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창구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3989로 여러분들의 고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빠르고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 많으신가 봐요.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저희가 상계 10단지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자, 노원구 상계 주공 10단지 지금 보유 중이신데 향후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지금 상황에 있을까요? 굉장히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계주공 10단지 뭐 아파트는 좋잖아요. 네, 마들역 바로 인근에 있고요. 네, 역세권이죠. 네, 역세권. 뭐 바로 집에서 나오면 바로 뭐 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곳에 있고 주변에 기반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개발 호재도 많이 잡혀 있고 창동 역세권 개발 뭐 등등의 노원역으로 해서 또 개발도 잡혀 있고 그죠?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울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서울이라는 전체 지도를 두고 보면 그죠? 네, 전체 지도를 두고 보면 우리가 노원구 쪽에 굉장히 서울이면 이 중간을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찐 서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뭐 노원구나 강북구나 도봉구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서울 쪽 안쪽으로 돌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죠. 네, 예. 우리 시청자분은 상계주공 10단지라 그러셨는데 네. 상계주공 10단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잖아요. 여기는 네. 상계동은 뭐 아시다시피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80년도에 80년대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곳이라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노후 계획 도시죠.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특별법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은 지금 현재는 일기 신도시 위주로 해서 지금 선도지구를 선정을 하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이냐? 아무래도 서울에서 택지가 가장 넓은 곳 상계동 일대가 되겠죠. 그래서 네. 노계도시 특별법이 이제 일기 신도시 쪽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상계동으로 또 넘어온다. 상계동.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상계동이 노계획도시 특별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뭐 특히나 이제 이쪽 일대는 다 재건축이니까요.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법을 만들면서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오랜 기간을 좀 텀을 두고 기다리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자, 이 그러면-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입주요? 매수. 아, 매수요? 네, 언제 하셨어요? 한 10년, 15년 됐어요. 15년요. 그러면 뭐 네. 2010년쯤 매수를 하셨겠네요. 네. 네, 2010년에 매수하셨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하셨을 때보다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아, 그래서 보유를 하고 네. 있어야 하는 건지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뭐 다들 똑같은 고민이죠.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더라도 이 집을 어떻게든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이 계신 거잖아요. 네. 노원구의 상계주공. 자, 10년 정도, 15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 이제 한 번은 갈아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실 건데 제가 이제 네. 워낙 좋은 지역이다. 앞으로 향후에 더 계속 발전이 될 것이다. 괜찮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또 갈팡질팡하잖아요. 네. 자, 이제 갈아타기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갈아타기는 바로 상급지로 가는 겁니다. 상급지로. 네. 하급지로 가면 갈아타기가 안 해요. 그 그쵸? 안에서 갈아타는 것도 그냥 집을 바꾸는 거예요. 네. 엄밀한 목적의 갈아타기는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나은 거죠. 네. 내부로. 근데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자,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알파가 들어간다. 내 자금을 더 보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돈이. 내 자금을 더 보태야 되는데 항상 우리 모든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뭐 저도 똑같았습니다만은 돈을 더 안 보태고 그냥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급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도 다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똑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은 당연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네. 예,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보유자금, 자금이 알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금이 더 추가로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번 조금 더 자금을 안 보태더라도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탈까?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보태지 않고 네.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로 원하겠죠. 아, 좋은 지역으로. 네. 예,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한 번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뭐를 고민을 네. 해보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원구 일대의 택지개발 지구, 네. 택지 지구는 아주 좋은 곳이다. 향후에도 오른다라고 말씀을 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발품을 파셔야 돼요.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계주공 10단지보다 조금 더 좋은 곳은 어딜까? 시청자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 예,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을 봐야 되는데 과연 향후에 이제 많이 오를 곳은 당연히 서울에는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네.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아파트들 중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아시겠죠? 네. 지금 이제 신축으로 돼 있으면 어차피 가격이 너무 비싸고 어정쩡하게 재건축 진행될 수 없는 뭐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보시면 향후에는 좀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펴보는데 안쪽으로 들어와라.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가급적이면 내려오는 게 제일 좋죠. 강남 쪽으로. 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울 도심부 쪽으로 들어오시되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들,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들, 그러니까 한 30년쯤은 이제 뭐 나이가 차는 그런 아파트들을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상계주공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을 하셨나요? 괜찮아요. 저는 당연히 만족해요. 예전에 사셨으니까 2년 보유는 하셨을 거고. 네. 그죠? 그때는 거주 기간이 없었어요. 아, 네.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네. 예. 주택이 지금 이거 한 채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세태요. 세 채 있어요. 네. 주택이 이건 이제 제가 또 이제 물어보니까 세 채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채이면 마지막에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과세를 안 받고 매매를 하실 예정이세요? 비과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과세. 비과세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도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청자님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지금 고민을 하나 10년 후에 고민을 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세금은 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나머지 두 채는 어디입니까? 파주하고요. 예, 파주 2개요. 파주 두 채. 파주 네. 1, 파주 2가 있네요. 자, 시청자님. 안 그래도 네. 외곽에 거주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더 북쪽에 이제 서울도 아닌 지역에 네. 두 채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과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파주에 있는 네. 아파트 두 채 있죠? 네. 정리하세요. 아, 네.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상계주공 10단지를 매매를 하세요. 매도하세요. 아, 그래. 네. 왜냐하면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탈 거니까. 네. 예, 플러스 알파가 조금 든다 하더라도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한테 어디가 더 좋다, 어떤 아파트가 더 낫다라고 찍어드리더라도 시청자님은 지금 이걸 매도를 미리 하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네. 지금 결론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상담을 받으셨으니까 네. 파주는 정리하십시오, 무조건. 아, 네. 파주 두 채를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계주공 10단지를 매매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래서 더 좋은 자금을 좀 더 불려가지고 더 좋은 네. 지역으로 갈아타자고요. 네, 더 네. 상품성 좋으니 아파트로 갈아타자 이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네. 또 궁금한 사항이나 뭐 더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이 있으시면 문의 사항이 네. 있으시면 제가 또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주 오셔가지고 세미나 네. 오셔서 좋은 내용 많이 들으시기 바랄게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또 더 좋은 투자처를 또 찾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이 딱 지금 우선순위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파주에 소유하고 계신 이 두 채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그 후의 일정들 뭐 어떤 식으로 내가 또 투자 계획을 짜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또 한 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3905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1주택 보유 중이시래요. 여유자금 2억 원으로 서울 일대 투자 여부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여유자금 2억 원. 서울 안에서 투자처를 찾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금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늘 언제나 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문자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1주택자시고 1주택 뭐 거주를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유자금 2억 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까, 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어디다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뭐 서울 지역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억 원으로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주택을 어디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거주를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2억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예전에는 되게 컸죠. 2억 원이면 서울의 아파트 어느 지역이나 뭐 괜찮은 지역들도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2024년, 이제 곧 2025년이 오고 아파트 가격들이 매우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는 상태에서 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10%, 20%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자, 그리고 또 지금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 하죠. 빨리빨리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어딘가 아파트가 오른다고 하니까 오르는 지역에다 미리 투자를 해놔야지 내가 좀 안심이 된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2억 원이란 말이죠. 예전에는 2억 원이면 어디나 뭐 제가 이게 아무 때나 찍어도 투자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이 2억 원으로 아파트 투자 과연 많이 오를 만한 아파트 투자가 될 것인가라고 따져봤을 때는 물음표란 말이죠. 물음표. 물음표예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또 상승을 쭉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언젠가 또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뭔가 또 규제를 가하게 될 겁니다. 가장 무서운 규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대출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핀셋 규제가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많이 올라서 정고점 찍었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나는 이제 또 투자를 해놨어요. 투자를 만약에 2억을 들여가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근데 또 아파트 규제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또 그때부터 또 내 마음고생 엄청 심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이 심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2억 원으로 과연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지 제일 좋을 것이냐. 과감하게 아파트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이라면 다른 지역 아닙니다. 만약에 만약에 서울이다. 서울에 내가 2억 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빌라 투자를 하세요. 빌라 투자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빌라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빌라는 어차피 우리가 주거 사다리 중에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사람들의 목표는 다들 좋은 아파트에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돈 벌기 시작했고 뭐 자금이 얼마 없는데 바로 서울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느냐? 취득을 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러면 중간에 뭔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산을 불려서 아파트로 갈아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거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빌라인데 그게 바로 재개발 빌라더라. 재개발이 되는 빌라에 투자를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들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재개발들 있죠.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안전한 빌라들 있잖아요. 안전한 재개발 구역들. 그런 구역들은 가격이 꽤나 높습니다. 피가 높기 때문에 2억 원으로 투자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그리고 피가 거의 없는 물건을 미리 내가 좀 재개발이 진짜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선점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놓는다면 이게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이 재개발 빌라가 나중에 아파트 한 채를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산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억 원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대충 내용을 아시니까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똑같아요. 내가 2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아파트 투자하세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니까. 그런데 빌라를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재개발 빌라를 만약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를 투자를 한다면 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재개발 빌라에다 투자를 한다. 2억 원으로 어디를 할 것이냐,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잖아요. 자, 서울에 여기가 이제 서울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요. 일부 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조용하고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투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여기에 전화 주신 분 아니면 문자를 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연락을 주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서울에다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서울에 집을 한 채를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방에 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 하나 정도는 서울에다가 해놓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잖아요. 서울이 더 커요. 훨씬 큽니다. 하지만 위에도 있고 아래도 많이 있지만 그런 지역들보다는 가급적이면 가운데 쪽으로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재개발 2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이런 구역들에 있습니다. 그럼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의 아파트 값들이 가장 비싼 곳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한강이 지나가는 이 한강 주변 지역이 다 비싸죠. 그런데 강남 쪽에 한강변에 재개발 될 수 있을 만한 그 아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빌라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강북 쪽을 봐야 되는데 강북 쪽에 그러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비어 있는 곳들, 뭐 공덕, 용산, 그리고 뭐 성수, 광진구, 합정동, 마포구 뭐 이런 쪽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다 가격이 너무 높아요. 재개발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고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2억 원으로 합정동을 투자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자, 왜 합정동이 좋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합정동 한강변이죠. 한강변.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한강변이란 말이에요. 한강변. 합정동이 있고 망원동이 있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망원동, 합정동 앞에 바로 한강이 있죠. 한강. 그러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한강 조망 가능한 프리미엄 P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P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억 이상 넘어가겠죠. 이제 아파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 여기에 합정동 요 인근에 지금 모아타운이나 뭐 신속통합이나 재개발 뭐 지정되지 않은 곳에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추진 예정지. 요즘에는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공모 방식으로 해서 동의율 30%만 걷어서 구청에다 제출하면 진행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안 되죠. 발표가 났죠. 서울시에서 이제 무조건 주민 제한으로 간다. 주민 제한으로 간다. 이렇게 주민 제한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동의율을 60%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가 뜨니까 또 모아타운 이제 투자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진짜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잘 추진을 할 수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따로 골라가지고 확실하게 해줄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60% 받을 수 있다, 2분의 1 이상 면적이 2분의 1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역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합정동에 모아타운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들은 바로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추진을 하는 지역인데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향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금융위기라든지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뭐 금리를 많이 올린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한강변을 보고 있고 향후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의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그냥 진행을 합니다. 왜?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면 그 일반 분양 물량을 일반 분양을 할 때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가격을 가지고 그 금액으로 사업비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담금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지역들은 추진이 계속해서 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산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합정동에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지역이 한 2억 원이면 2억 원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다가 한번 꼭 검토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이 모아타운이 있고요. 모아타운이 있고 그리고 뭐 신속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이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향후에 이제 재개발이 잘 진행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봤을 때를 가정을 하고 간다 그러면 역세권 재개발은 그럴 걱정이 별로 없다. 왜냐? 역세권 재개발은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서울시에 만약에 신속통합으로 해서 아니면 모아타운으로 해서 용적률 250%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역세권은 역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밀도로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한 500%까지 줍니다. 2배의 용적률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빌라 하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분담금 최소로 내고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도 좀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청자분이 역세권 재개발 찾는다고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서울에 여기 몇 개인데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거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받고 싶다 할 때는 꼭 한 번 다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뭐 지방에 거주를 하든지 뭐 다른 여차저차 일로 인해 가지고 올 수는 없다. 오늘 내가 여기 설명 들었는 걸 가지고 잘 한번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모아타운 여기 합정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정동 8번 출구 인근에 우리 성산초등학교 있는 인근 지역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부동산에 들리시더라도 아, 여기는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솔루션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합정동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안에서 2억 원의 투자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빌라, 그 안에서도 또 재개발 예정이 좀 있는 빌라를 위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으로는 마포구 합정동에 모아타운 추진 예정지 딱 짚어주셨거든요. 이쪽 주변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차후에 세미나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소개는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5162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화곡동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화곡동도 참 다세대 주택 빌라들이 참 많은 지역 중에 하나죠. 자, 과연 화곡동의 향후 전망은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요. 소장님, 화곡동 향후 전망 어떨까요? 네, 화곡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곡동,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그렇게 막 썩 투자에 추천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그 전세가가 내려가가지고 많이 힘들으셨잖아요. 우리 투자를 해놓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투자가 꼭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수익으로 내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라는 시대의 그런 사건들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확 떨어져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 시발점이 여기 이제 화곡동 일대가 되는데요. 화곡동에 워낙 이게 재개발하기에는 좀 노후도가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 일대가 이 화곡동이죠. 화곡동 일대가 신축 빌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아파트를 가기 힘드신 분들, 지금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기 힘드신 분들이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로 이 빌라를 많이 원하죠. 그 수요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다가 화곡동 일대에 이 택지에다가 많이 지으셨어요. 왜 이 빌라들을 많이 지었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이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 공항에 바로 보시다시피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노선 쪽이죠. 이착륙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 고도 제한. 대부분 이 땅에 토지 연계 확인은 필지를 이렇게 딱 떼보면 다 7층 이하로 7층 이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이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가기는,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가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가 많이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하지만 이 일대가 개발이 안 된 채로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주민들이 또 원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또 재개발을 진행해줄게라고 해서 여기 일대에 이제 보시면 모아타운 등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공공재개발도 진행이 됐고 모아타운도 진행이 됐고, 그래서 7층 이하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요건들을 만족을 하면 고도 제한을 좀 풀어줄게라고 해서 요 일대에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 화곡동 일대가 또 이 보면 지주택이 있어요. 지주택. 지역주택 조합들이 또 많이 또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택은 뭡니까?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에 한번 우리 아파트 지어볼까 해가지고 땅도 없는 사람들이 주민들만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아니죠. 외부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거주하면 다 됩니다.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십시일반 돈 조금씩 해가지고 여기 땅을 사든지 뭐 해가지고 개발을 진행해보자. 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가지고 아파트 한번 지어보자.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용 승인 토지 뭐 사용 승낙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출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지주택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주택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관리 계획 뭐 구청에서 관리 계획 수립하고 또 진행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승낙권을 갖고 계시는 토지 승낙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저라면 물론 압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투자금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화곡동 자체가 원래 전세가를 되게 높이 맞춰가지고 갭이 거의 없이 무갭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파트 빌라 가격 자체도 많이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화곡동 일대를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소액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 쪽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라. 제가 만약에 본다면 이 화곡동 일대를 조금 떠나가지고 차라리 아래쪽에 금천구 쪽, 시흥동, 독산동, 뭐 구로구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들어가는 자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1억 이하 자금을 가지고 요 일대에 지금 보면 뭐 모아타운, 신속통합 그리고 뭐 공공재개발 뭐 등등 역세권 재개발 해가지고 이 재개발이 많이 추진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좀 상세하게 어차피 또 연락을 주셨으니까 잠깐 본다 그러면 여기 시흥동, 독산동 일대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들로 지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막 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들어가려고 하면 1억 원으로 투자가 안 됩니다. 좀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투자금이 더 들어가는데 위에 보시면 뭐 여기 이쪽 일대로 해가지고 지금 또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추진구역. 추진구역인데 거의 뭐 재개발 추진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는 지역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지역들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1억 이하의 가격으로 1억 이하 금액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차라리 이런 지역들 어차피 앞쪽에 신안선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입지가 바뀌는 곳입니다. 완전히 입지가 바뀌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지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한 5만 세대 이상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완전히 입지 자체가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미래에 한 10년 뒤를 봤을 때 좋은 수익을 안겨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화곡동에 다세대 주택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천구 쪽으로 독산동이나 시흥동이나 아니면 구로구 일대로 투자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좀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이쪽으로 좀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면 다시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같은 투자 금액이라면 미래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강서구 화곡동보다는 금천구 시흥동이나 독산동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지금 답변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좀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제가요, 저희 딸이 이제 서울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세를 지금 3억에 살고, 현금은 봉은이 한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하면 한 6억 정도 가지고, 어디다가 무엇을 사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전세 그냥 살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걸 여쭤보려고요. 네. 자, 일단 전체적인 자금, 일단 총 다 동원할 수 있는 게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네, 자, 지금 뭐 네. 새롭게 매수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네. 그냥 전세를 유지하는 게 맞을지 네.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따님분이 그러면 서울 안에 어느 지역에 계신 걸까요? 지금 공덕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네, 지금 네, 거주 중이신데, 자, 네. 알겠습니다. 자, 6억 원으로 지금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걸지,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방송 자주 지켜봐 주세요. 네네. 예. 네. 우리 따님이 이제 직장이 공덕동일 때고 네네. 공덕동이 직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공덕 일대에서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포 시흥 살고 있어요, 전세로. 마포에 마포 시흥, 성산 시흥. 성산 시흥에 네, 전세. 성산 시흥에 전세로 살고 계세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
성산 시흥 아파트는 좋죠. 좋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요, 성산 시형을 안 사고 미미삼을 하나 사놨단 말입니다. 딸 앞으로. 따님이요? 예, 딸 앞으로 미미삼을 하나 사놨어요. 2017년도에. 아, 네네. 그걸 사놔서 그건 그대로 놔둬버리고 예. 다시 하나를 사야 되는데 선생님 어디다 그냥 3억 가지고 다세대를 사야 되는데 선생님께 여쭤보려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미미삼을 예. 매도를 못 합니까? 미미삼 지금도 매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로. 비과세 되죠. 아니 근데 제가 거기서 사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딸이. 그러니까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2017년 말에 했습니다. 2017년 말. 네네. 그러면 12월 우리가 달에. 2년 거주 요건이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예, 2017년 8월 2일 날 그 파리 대책에서 거주 요건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거주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안 했습니다. 아, 전세만 그러면- 계속. 그러면 이게 비과세로 매매를 못 하네. 그러니까. 예, 비과세가 안 되니까 네네. 아니,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요. 매도를 할 때는 갈아타기 할 때는 무조건 비과세를 매도를 하고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한 3억 이상 수익이 저기가 났는데 네.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만약에 그 매도한다 그러면 반이 날라가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1억 5천 날라가니까 그렇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왜냐하면 네네. 내가 사는 것도 어차피 탄다 하더라도 매날 고만고만한 아파트를 살 텐데 그렇죠. 거기서 또 1억 5천을 올리려 그러면 1억 5천이 더 올라가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네네. 이미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미미삼은 그냥 그대로 둔다. 네, 놔둬버리고 예, 어차피 한 6억은 동원이 되겠어요. 예, 어차피 여기 뭐 월계 미성 3호 이 아파트들은 향후에 아주 좋아지는 지역이 맞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다른 뭐 강남이나 서울의 중심부에 비하면 많이 오르지는 그렇죠, 않겠지만,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오르는 곳이니까 그거를 또 비과세를 포기를 하고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저는 좀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선생님 내가 선생님 프로를 계속 봤는데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따님께서 네. 3억에 지금 전세를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 3억의 여유자금. 3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 네네네. 그러면요, 일단 네. 거주는 공덕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번은 그 미미삼을 비과세를 위해서 네. 주소를 좀 옮겨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살고 있는데 그 전세를 지금 거기 전세 2억 4천이 내놨는데. 아니지. 그러니까 따님이 좀 멀다 하더라도 네. 뭐 매매하기 왔다 전에 2년 비과세 요건을 채워 놓으시라고요. 아, 그럴까요? 예, 그 네. 전세금 주고 3억이 있으시니까 이 전세 네. 그죠? 그거를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 아, 그럴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뭘 그래야지 이쪽으로 이제 나올까요? 내가 그게 비과세 요건이 돼야지 내가 다른 거 투자를 했더라도 그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도 더 큰 거 네. 좋은 거를 투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네. 어찌됐건 네. 하나를 지금 뭐 3억 전세에 살고 계시니까 네. 집이 좀 멀다 하더라도 네. 미미삼에서 거주를 2년 요건을 채우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네. 내가 지금 3억 있잖아요. 3억.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아파트 우리 하지 말자. 아파트. 아. 어차피 내가 지금 갈아타기를 못하니까 비과세가 안 네. 돼가지고 네네. 차라리 이 3억을 가지고 이 3억으로 투자를 잘 해놓자. 그러니까요. 예, 투자를 잘 해놓으면 이게 해가 쨍긋쨍긋 떠가지고 네. 얘가 오히려 미미삼보다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미미삼 좋아, 그냥 나중에 비과세 못 받더라도 매매하지 뭐 하고 네. 얘를 네. 3억을 투자해놨는 게 얘가 많이 올라가지고 얘를 비과세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죠? 얘는 이제 네. 거주 안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 지금 투자를 잘 해놓으면. 네네. 지금은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졌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과연 어디가 제일 좋을까? 네네.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뭐 금액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투자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 뭐 많은 선생님께서 영등포고 뭐 저 노타리 뭐 아니 그 뭔 극장 있는데 옆에 말씀하시고. 거기 가지 마시고 예. 지금 만약에 3억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네. 하면 여기 용산 있죠, 용산. 네. 용산. 네. 용산에 지금 청파동 3가. 청파동 3가. 예, 청파동 네. 3가. 네.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네. 청파동 3가는 규제 구역이에요. 네. 네.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나중에 또. 그 지금 마포 거의 공덕
동사무소 있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네.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년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얘도 네네. 네네. 여기 청파동 3가에 하나 음. 투자를 해두시는 거 괜찮고요. 아, 그렇습니까?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네네. 예, 요런 데 투자를 하나 해놓으셔도 되고. 네. 자, 용산은 제가 뭐 굳이 일일이 뭐 주구장창 막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네. 다들 좋다는 거 알고 아니, 있어, 그죠? 그 선생님께 언제 한번 갈랍니다. 꼭 오세요. 예, 예, 제가 여기는 찾아갈게요. 두말할 게 없어요. 전국에서 다 누구든지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예. 어디를 투자하고 싶으세요? 딱 물어보면 예, 다 예, 용산이라고 예, 얘기를 해요. 예. 그만큼 내가 수요가 많이 시내로, 깔려 있으니까 예, 약속 잡아가지고 사무실로 찾아갈게요.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 투자를 네. 하셔도 되고. 네. 자, 아니면 나는 그냥 지금 가보니까 물건들도 없더라. 못난이들밖에 없더라. 라고 하면 굳이 내가 못난이들에게 막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빌라를 투자하더라도 최소한 투룸 정도는 있어야 돼.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사업성이 아주 좋아가지고 나중에 뭐 용산에 버금가는 그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차라리 여기 한번 우리 강동구 고덕동 있죠? 네네. 고덕동 이 강동구가 안 좋은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가 안 좋으냐? 일자리가 부족해. 네.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항상 이 강남 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또 교통도 안 좋아. 아.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네. 5호선 타고 8호선 타고 2호선 타고 가든지 네. 아니면 네. 5호선 타고 8호선 타고 뭐 우리 9호선 타고 또 가든지 뭐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네. 많이 걸려요. 네네. 차들도 이동하기에는 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네. 자, 그런데 이게 한 방에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 어떻게? 위에 고덕동 위쪽에 여기 비즈밸리라고 해서 네.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요. 네네. 내년이면 사람들 다 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중앙보건병원에 있던 9호선이 위로 쭉 연결해가지고 여기 고덕도까지 다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요 지하철 노선 있잖아요. 네. 일자리는 어차피 다 여기서 다 커버를 하니까 고덕동이나 명일동이나 뭐 여기 상일동이나 다 사시는 분들은 다 그쪽으로 일자리를 가지면 되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지역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과연 그러면 지하철역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곳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한영외고가 있어요. 한영외고. 네, 한영고등학교 학교 좋은 거 알잖아요. 그죠? 네네. 예,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네. 앞에 바로 네. 지하철역이 생깁니다. 네네. 네. 지하철역. 네. 여기 지하철역. 지도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9호선. 네. 얘가 아마 한 2028년이나 9년쯤에 개통이 될 거예요. 네. 앞으로 한 4, 5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네네. 여기 옆에 명일동이라고 해서 여기가 그냥 저층 주거지예요. 네네. 저층 주거지 네. 빌라입니다. 네. 여기는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만약에 아니고 옆에 뭐 명일주공이나 아니면 고덕현대나 명일한양 위에 뭐 신동아, 삼익그린 아파트 투자하려면 택도 없어요. 네. 워낙 비싼 아파트들이라 보니까 재건축 네네. 아파트니까. 네네. 자, 여기가 다 재건축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가 제일 메인이 되겠죠. 역 바로 앞이니까. 네. 그리고 학교 제일 가까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하나 투자를 해놓으시면 여기는 사업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거의 뭐 10억 이상씩 나중에 수익이 창출이 될 수도 있다. 네. 제가 너무 이게 투자직으로 좀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거는 지금 투자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다 하나 투자해 주시는 게 굉장히 네. 좋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3억이면 투자가 가능하고 거주 안 해도 돼요. 네네. 거주 안 해도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네.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미미산보다 더 오르면 얘를 나중에 팔면 되지. 네. 그죠? 미미산 그냥 세금 1억 5천 정도 내고 네. 훨씬 많이 오를 거니까 네네. 가지고 계시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이 빵긋빵긋 웃는 날이 온다. 네. 따님께서 예, 네. 따님을 위해서도 아주 괜찮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에 따님은 그 3억 지금 전세 자금을 들고 미미삼에 한번 네. 거주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럼 마칠게요. 그러니까 전세 3억에 살고 있고 현금 지금 3억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우리 따님이 많이 모으셨네요. 그 3억을 아니요.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보다 서울의 이걸 메인 입지에 냈어요. 들어오는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화기애애한 상담이라서 옆에서 보는데 좀 질투나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
미성, 미룡 3호, 3차 이쪽의 비과세 요건을 좀 충족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좀 눈여겨보실 만한 지역들도 짚어드렸습니다. 용산, 청파동 3가나 강동, 명일동 같은 지역들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신다면 지금 뭐 시청자분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따로 또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상담을 해보면서 좀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 들으실 수 있겠는데 라면서 좀 아쉬웠던 그런 상담들도 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도 준비는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개가 나갔었고요. 그거는 이제 자리가 다 찼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 평일, 목요일 1시에 저희가 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88 부동산 대책도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되게 활성화를 시켜준다 그러잖아요. 특히나 재개발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굉장히 빠른 통합 심의 등등 아니면 또 우리 정비 기본 계획하고 정비 계획하고 같이 이렇게 수립을 해버리는 어쨌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굳이 일일이 다 따지고 들여서 우리가 알자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재개발, 서울 지역의 재개발을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많이 노력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재개발도 일정 부분 이렇게 지난 재개발들을 보면 굉장히 피가 많이 높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소액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재개발 구역들을 찾으시는데 그런 재개발 구역들을 찾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또 특히나 이번에 신축되는 빌라들 같은 경우에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세에서 제외시켜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다 보니까 새로 만들었다 보니까 신축되는 빌라들을 우리가 사가지고 재개발 예정 구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런 신축들을 투자를 재개발 예정 구역에다 투자를 할 때는 꼭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권리산정 기준일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지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뭐 권리산정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도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그냥 물건이 싸니까 그리고 입지가 좋으니까 막 그런 것만 보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입지가 좋으면 나중에 들고 있다 보면 당연히 오를 수 있습니다. 손해는 안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같은 돈을 들고 다른 지역에 투자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초기 재개발 지역에 만약에 내가 신축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유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오셔서 이 정보 들으시면 되게 유익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에 좋은 지역들, 입지 좋은 지역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나 역세권 일대를 요즘 많이 보고 있죠. 역세권 일대. 특히나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지 역세권의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지역에 역세권 지역에 무턱대고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런데 설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취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지역들이 물론 나중에 또 바뀌어가지고 개발될 수도 있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심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아니면 뭐 구청에서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잡아놓고 계획 수립까지 다 해놨어. 그러면 비용 들고 시간 들여가지고 다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 변경시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할 때 미리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투자할 때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역세권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만약에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더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런 지역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또 특히나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들은 많이 있어. 자, 그런데 다들 보면 서울의 알짜 지역에 막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하는 위치가 또 달라집니다. 입지가. 나는 엄청 많은 금액을 들고 있는데 막
얼마 들지 않는 지역들을 막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또 피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유 자금에 맞는 투자처가 어디다라는 것을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도 좋은 정보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직접 또 투자로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창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잡으시고 그렇게 오시면 저 양승국 소장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좋은 투자 요거를 발판 삼아서 좋은 투자를 하시고 좋은 집을 나중에 또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오시기 전에 전화하셔야 될 곳은요. 바로 02-2638-3970번입니다. 전화하는 거 미루지 마시고 지금 미리미리 전화하셔서 다음 주 목요일 세미나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